네, 안녕하세요. 고등몸 한의원 서면본원 민희영 원장입니다. 오늘 이 동영상에서는 우리가 안면비대칭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건데요. 우선 안면비대칭이 어떤 건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안면비대칭은 우리 얼굴의 좌우에 차이가 있는 건데 크게 길이나 혹은 면적의 차이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눈의 어떤 평행선이 맞지 않는다든지 입의 좌우에 차이가 있다든지 하게 되는데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쉽게 체크해 볼 수 있는 거를 몇 가지 말씀을 드려볼게요. 첫 번째로는 우리가 이렇게 웃었을 때, 씩 웃었을 때 입꼬리의 좌우에 차이가 생기게 됩니다. 한쪽이 조금 더 올라가게 된다든지 한쪽은 좀 처지게 된다든지 그런 게 있고요. 두 번째로는 광대뼈의 높낮이, 어느 한쪽은 좀 더 튀어나오게 되고 어느 한쪽은 좀 더 내려가게 되고요. 세 번째로는 내가 사진을 찍거나 했을 때 얼굴의 눈, 코, 입의 위치에 변형이 차이가 생기게 된다는 게 있어요. 그리고 네 번째로는 우리가 이하고 입을 벌렸을 때 윗니와 아랫니의 중선이 일치하지 않고 삐뚤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평소에 음식을 씹을 때 내가 한쪽으로 씹는 게 편하다든지 미간의 중심선과 턱의 중심선을 연결했을 때 그 중심선이 맞지 않는다든지 여러 가지 여러분이 평소에 얼굴의 차이를 느낄 때 안면 비대칭을 의심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안면 비대칭이 왜 생겨나게 되는지 그 원인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우선 선천적인 원인이 있고 후천적인 원인이 있는데 대부분의 분들은 후천적인 면이 안면 비대칭을 유발한다고 보시면 되세요. 그렇다면 어떤 점이 유발을 하게 될까요? 우리가 평소에 음식을 씹을 때 한쪽으로만 많이 씹으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리고 앉아서 무언가를 할 때 턱을 개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이런 사소한 습관들이 우리의 턱관절이나 얼굴의 비대칭을 유래하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뭔가 이렇게 가방을 메거나 무거운 거를 들고 갈 때도 습관적으로 한쪽으로만 가방을 걸치고 가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이렇게 습관적으로 가방을 한쪽으로 들거나 무거운 걸 한쪽으로 들게 되는 것도 우리 전신적인 체형의 불균형을 초래하게 되면서 안면 비대칭을 유발하게 됩니다. 우리가 얼굴의 뼈들을 봤을 때 얼굴이 하나의 커다란 뼈로 구성되어 있는 게 아니라 조각조각 작은 뼈들이 퍼즐처럼 만들어지면서 얼굴을 구성하게 되는데 이 습관들로 인해서 얼굴뼈에 균열이 생기면서 그 틈들이 조금씩 변형을 하게 되면서 안면에 불균형이 생기게 되고요. 그 다음에 내가 한쪽으로만 씹으면서 하나의 근육만을 계속 사용하게 되면 그 근육이 특이하게 얼굴의 골격에 더욱더 영향을 많이 미쳐서 뼈의 위치를 틀어지게 만드는 작용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과연 안면 비대칭을 우리는 어떻게 치료를 할 수 있을까요? 우선은 원래는 이제 선천적으로 뭔가 뼈가 이형성되었다든지 복합 골절이 생겨서 안면 비대칭이 생기신 분들은 수술을 해야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 분들은 뼈를 깎아서 수술을 해야 될 수밖에 없는데 대부분의 안면 비대칭을 가지신 분들은 잘못된 생활 습관으로 인해서 만들어진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굳이 수술까지 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첫 번째로는 비뚤어진 골격을 먼저 바로 잡아야겠죠. 그렇다면 왜 그 얼굴이 잘못 비뚤어졌는지 원인을 먼저 정확하게 진단을 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내가 골반이 틀어져서 골반이 틀어진 게 요추, 흉추, 경추까지 올라가서 안면 비대칭을 유발한 경우라면 그렇다면 그분은 단순히 안면 얼굴만 교정해서는 안 되고 틀어져 있는 골반과 요추와 흉추와 경추까지 전신적으로 교정을 하셔야지 안면 비대칭이 바로 잡혀지게 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턱관절을 교정할 때에는 턱관절만 교정하면 되겠지라고 생각을 하시게 되는데 턱관절만 봐서는 안 되고요. 우리가 턱을 벌리거나 뭔가를 씹을 때 턱은 항상 경추와 함께 작동을 하게 됩니다. 경추 1번과 2번이 축이 되어서
턱을 받쳐주게 되고 그로 인해서 턱관절이 작동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턱관절을 교정할 때는 그 중심축이 되어주는 경추 1번, 2번과의 관계를 꼭 함께 분석을 해서 치료를 해야 되기 때문에 턱관절만 보는 게 아니라 경추까지도 함께 복합적으로 교정을 해주는 작업이 꼭 필요하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안면비대칭을 바로잡기 위해선 골반, 요추, 흉추, 경추, 전신적인 체형의 불균형, 그리고 턱관절과 경추 1번, 2번과의 관계, 상악과 하악과의 관계, 이렇게 전체적인 불균형을 바로 함께 잡아줘야지만 안면 비대칭을 바로 개선시킬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왜 우리가 이제 안면 비대칭 치료하기 위해서 경락 마사지를 많이들 찾으세요. 그런데 경락 마사지만으로는 왜 불충분하게 되지 않을까?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경락 마사지라는 거는 우리가 근육, 그런 근골격계에 있어서 연부 조직들을 많이 마사지를 하고 풀어주는 작업이 되죠. 그래서 우리가 안면 비대칭이 되면 특정한 근육이 과도하게 많이 쓰여서 그 근육에 피로감이 쌓인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그 근육을 마사지를 해주고 그 부분의 순환을 잘 시켜주게 되면 당연히 그 근육이 풀어지고 시원함을 느끼고 일시적으로 뭔가 바로 잡혀지는 느낌을 받으시고 개선 효과도 느끼실 거예요. 하지만 이미 나의 골격, 안면에 있는 많은 뼈들이 틀어져 있는데 그 틀어진 뼈들을 교정을 해주지는 못하기 때문에 경락 마사지를 했을 때 일시적으로 바로 잡아지고 시원한 느낌은 받지만 그 효과가 지속적으로 쭉 가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내 골격이 틀어진 상태에서 근육만을 교정을 하게 되면 당연히 교정의 효과가 좀 불충분하게 되겠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체적인 체형의 불균형과 얼굴에 틀어진 부분을, 골격을 같이 바로 잡는 그 과정이 같이 동반이 되어야지만 완전히 안면 비대칭을 개선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균형을 고려하지 않고 문제가 있어 보이는 근육만을 계속 풀어주다 보면 오히려 그 자극이 더 전신의 불균형을 초래할 수가 있게 돼요. 그러면 더욱더 안면 비대칭이 악화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유튜브나 방송에서 쉽게 따라하는 경락 마사지나 이렇게 좀 풀어주는 마사지법들을 자체적으로 많이 하시는데 오히려 잘못된 마사지법으로 내 얼굴을 더 틀어지게 할 수 있는 독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는 자제를 해주시고 꼭 전문가한테 진단을 받으신 다음에 거기에 맞는 나의 불균형의 원인이 무엇인지 적합히 찾아서 그거를 해결해주는 치료를 진행을 하시는 게 중요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평소에 안면 비대칭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행동을 하면 되는지 그런 걸 사소한 행동 습관들을 말씀을 드릴 텐데요. 먼저 첫 번째로는 턱을 괜다든지 한쪽으로 씹는 습관이 안면 비대칭을 만들기 쉽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우선 우리가 음식을 씹을 때 좌우 양쪽으로 균형 잡히게 씹는 거, 그리고 턱 깨는 습관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당장 턱 깨는 습관을 없애주시는 게 아주 쉬우면서도 중요한 요소가 되고요. 그리고 체형의 전신적인 불균형이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인 체형을 바로잡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짝다리를 짚는다든지 앉아있을 때 다리를 꼬고 앉는다든지 이런 사소한 생활 습관들을 꼭 개선을 시켜주신다면 이 사소한 습관의 개선이 안면 비대칭을 잡는 데 큰 도움을 주게 될 겁니다. 이상 안면 비대칭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보았는데요. 안면 비대칭은 우리가 사소한 생활 습관을 개선해 나가는 걸로도 충분히 바로 잡을 수 있는 질환입니다. 하지만 제대로 질환의 그 원인을 규명하지 못하고 무작정 안면 비대칭에 좋다라고 하는 여러 가지 행동들을 하게 되면 오히려 안면 비대칭을 더욱더 악화시킬 수 있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꼭 정확한 진단을 받으시고 내 안면 비대칭의 원인이 무엇인지 확실히 확인을 하셔서 그에 맞는 치료를 진행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